love you. We won the Europa League, and you all deserve it. Thank you. 이 선수는 10년 전인 2015년 아시안컵 결승에서 호주의 쓰라린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첼시에 이어 아쉬운 준우승을 기록했죠. 2년 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리버풀에게 무너졌고 또다시 2년 뒤엔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맨시티에게 무너졌습니다. Son Heung-min experiences the pain and disappointment of defeat in a final again. 그렇게 그는 마치 우승이라는 퍼즐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죠.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Obviously missing something, the pieces. I'm looking for these pieces to make it this perfect puzzle. 그리고 마침내 15년간 우리에게 수많은 감동과 즐거움을 전해준 손흥민의 그 뜨거웠던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1992년 강원도 춘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손흥민. 어린 시절 그는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했는데요. 가족들은 컨테이너에 살았고 아버지 손흥정은 여러가지 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막노동판에 가서 일도 하고 손흥민이 어렸을 때 이제 컨테이너에서 살았죠. 손흥민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 손흥정의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손흥정은 축구 기본기를 향상시키는 데 엄청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흥민을 축구부에 보내지 않았고 무려 6년 동안 매일같이 기본기 훈련만 시켰죠. 저랑 아빠랑 가장 최고 우선시 여기는 게 기본기이기 때문에 아빠가 원했던 기본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진도를 나갈 수 없었어요. 6년 했죠. 5년 반 6년 했죠. 예. 그렇게 손흥민과 손흥정은 365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했고 크리스마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낼 생각이세요? 집에 가서 운동해야죠. 크리스마스 맨날 아빠하고 뭐 흥민이 데리고 운동해야죠. 뭐. 결과적으로 손흥정의 가르침은 옳았는데요. 손흥민은 기본기를 완벽히 마스터한 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되었는데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고 3학년 딱 올라가서 경기에 투입됐는데 그때 이제 뭐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실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만에 16세 이하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죠. 아빠, 엄마 그리고 친구들아 열심히 뛸 테니까 많이 봐줘라. 진짜 말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뛴 손흥민은 이후 2008년 축구협회 프로젝트 장학생으로 발탁되어 독일 함부르크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 손흥정은 손흥민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흥민아, 아빠가 확신하는데 지금 전 세계를 어딜 가도 네 연령대에 너만한 기본기를 가진 선수는 없다고 아빠 확신한다고. 가봐라. 아버지 손흥정의 믿음은 사실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기본기는 또래 선수들에 비해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의 독일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독일어도 못하고 아시아 국가에서 온 아이라고 패스도 안 해주고 따돌림까지 당했죠.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진짜. 저는 가서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따돌림도 하고 볼도 패스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더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너네보다 진짜 잘해서 내가 여기에 진짜 프로에 꼭 계약한다 이 생각하고 진짜 매일 축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독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노력한 손흥민은 함부르크 유스에서 맹활약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10-11 시즌 18살의 나이로 리그 데뷔전 데뷔골까지 넣으며 구단 역대 최연소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독일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에게는 한 명의 절친이 있었는데요. 바로 톨가이 아슬란입니다. 진짜 거의 형제처럼 지냈어요. 막 진짜. 실제로 그 둘은 항상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는데요. 한국 음식도 같이 먹으러 가고 영화를 같이 보러 가고 방도 매번 함께 쓸 정도로 절친이었죠. 심지어 한 번은 팀 훈련 중 손흥민이 싸움에 휘말렸는데 그때 아슬란은 대신해서 맞아주기까지 했죠. 먼저 자기가 가서 맞아줘가지고 저기 누워가지고 대자로 뻗어가지고 이에 너무 미안했던 손흥민은 이 아련한 눈빛과 함께 저 그 차 타가지고 괜찮아. 이후로도 그들은 쭉 절친한 사이를 유지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호주에서 토트넘 경기를 하게 된 손흥민은 Toy Arslan, one of my best friend actually. Could be good as him, my friend again. Yeah. 호주에서 뛰는 아슬란을 만나는데 다시 돌아와서 손흥민은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며 독일 생활에도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고 실력도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며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게 되었고 레버쿠젠에서도 손흥민은 엄청나게 뛰어난 활약을 했죠. 하지만 두 번째 시즌 막바지부터 레버쿠젠의 감독 로저 스미트는 손흥민에게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점차 교체 선수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벨라라비에게 공격적인 역할을 맡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레버쿠젠에서 손흥민의 존재 가치는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흥민이를 자꾸 교체를 하는 거예요. 감독이 흥민이에 대해서 계속
좀 불신을 했었어요. 아니 내 자식을 인정을 안 하는 감독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공격수를 보강하던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이적 제안을 했고 손흥민 역시 이적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계속해서 무산되었고 결국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가 헬기를 타고 직접 찾아와 세 번째 협상에 나서게 되었죠. 근데 세 번째 협상 들어가면서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번에 안 되면 이적 힘들다. 그래서 세 번째 딱 10분 만에 나오는데 안 됐다. 이에 눈이 돌아가 버린 손흥정 감독은 딱 보니까 저쪽에 4층에 통유리로 된 데를 복도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 제가 4층을 계단을 3계단 찍다가지고 잡았어요. 올라가서. 그렇게 손흥정 감독의 간절함에 레버쿠젠과 토트넘은 마지막 네 번째 협상을 가질 수 있었고 극적으로 손흥민은 토트넘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의 토트넘 이적에 1등 공신이 되었죠.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 제가 북한 사람인 줄 알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계단을 떼올르는데 이 사람이 악몽을 며칠 꿨다는 거예요. 무려 3천만 유로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로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 그만큼 구단과 팬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는 벤치 멤버로 밀려났고 설상가상으로 부상까지 겹치며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죠. 극심한 스트레스에 손흥민은 결국 포체티노 감독에게 이럴 거면 독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마침 독일의 볼프스부르크가 실제로 높은 이적료를 제시했고 구단 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손흥민은 이적을 결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체티노는 단호하게 손흥민을 믿는다고 말했고 다니엘 레비 회장은 소니를 보내면 포체티노가 날 죽일 거다라며 결국 이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시즌부터 손흥민은 전혀 다른 선수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손흥민은 무려 10년간 토트넘에서 뛰면서 유럽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4회,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 피파 푸스카스상, 발롱도르 11위,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골 달성, 유럽 통산 200골 달성,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그는 단순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아닌 프리미어리그를 이끄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I don't look at Son as a Korean player. I look at Son as one of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One of the big mistakes in my life when I signed him. Standing player, world-class player, one of the best strikers in the world. You know how many times Son punished us in the last 7-8 years? Can I tell you how many goals they scored against us with Hurricane?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룬 손흥민의 장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나 아는 최고의 장점인 양발잡이를 제외하고 알아보자면 하나는 미친 스피드입니다. 손흥민의 순간 최대 속도는 36.08km로 엄청난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빠른 선수들이 차고 넘치는 EPL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데 빠르기로 유명한 살라와 홀란드보다도 빨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흥민은 최고 속력까지 도달하는 가속도가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민재는 손흥민을 마킹할 때 막을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못 돌아서게 하지 않을까. 돌아서면 일단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게 손흥민은 김민재를 피곤하게 하는데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좀 나가라고. 또 하나의 장점은 드리블입니다. 가끔 손흥민에게 드리블이 약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제가 수비를 잘 못 제낀다고 하지만 사실 손흥민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하는데 잘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은 테크니컬, 즉 기술적인 드리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 드리블을 주로 구사하기 때문이었죠. 그는 공을 잡았을 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전진하는 드리블을 합니다. 이건 제대로 된 타이밍에 폭발적인 힘을 사용하는 드리블인데요. 결국에는 제가 체력을 아껴놨다가 한 방울 폭발적으로 팍 써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또 저한테 잘 어울리기도 하고. 실력이 이쯤 되면 손흥민의 자아도 천장을 뚫고 우주로 날아갈 법도 한데 놀랍게도 그의 겸손함은 마치 중력처럼 그를 단단히 땅에 붙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제가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월드 클래스는 이런 논쟁이 안 펼쳐지죠. I still don't think I'm legend from this club. 겸손도 좋지만 가끔 자신감 넘치는 손흥민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라시에서 정말 희귀한 센세이셔널 플렉스 타임을 찾아봤는데 진짜 저도 제가 차고 놀래가지고 사실 진짜 조금 과장을 좀 못해서 진짜 못 막는 슈팅이나 와. Do you ever panic when it's an open goal like that? You think, oh God, I can't miss this. Ben, I'm sorry. 와, 너무 속 시원하네요. 이제 마지막 하나남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월드클래스 맞습니다. 예. 한때 토트넘의 전성기를 함께 이끌었던 선수들은 모두 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흥민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해리케인마저 우승을 향한 갈증을 안고 팀을 떠나버렸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오직 손흥민만이 토트넘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손흥민은 마침내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차게 되었죠. Sonny, you'll be our next captain.
for this year, mate. So congratulations. 그렇게 손흥민은 어린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는 주장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토트넘의 풀백 우도기는 He's a real leader. He's a leader. 센터백 반더벤은 It's important that the captain is not only a real captain on the pitch but also off the pitch. On the pitch, yeah, straight, clear, cheers everyone up before the game. 부주장 메디슨은 Sonny's kind of took on this new leadership role, and I feel like he's really good at it. He lead by example.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손흥민이 기회만 생기면 폭행을 하는 선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파페 사르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르는 손흥민이 다가가기만 하면 사실 사르는 이적 초반 영어를 잘 못해서 토트넘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르를 본 손흥민은 그가 토트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부러 농담과 장난을 치면서 함께한 것이죠. Par rapport à moi, il m'a beaucoup aidé par rapport à mes débuts. Même quand je parlais pas anglais, il était là, il essayait de parfois un peu dans mon coin. Il venait me parler, il venait me faisait des chatouilles, parfois il me faisait des câlins le matin. Et ça c'est incroyable. C'est quelqu'un de bien et moi je l'apprécie beaucoup.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실력과 인성을 보여준 손흥민은 누가 봐도 토트넘의 레전드였는데요. 그런데 손흥민이 토트넘의 레전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I still don't think I'm legend from this club. I want to win something with Spurs. Then I want to be very happy to call legends. 손흥민은 항상 눈앞에서 트로피를 놓쳐왔습니다. 10년 전인 2015년 아시안컵 결승에서 호주의 쓰라린 패배를 겪었습니다. Son Heung-min, in particular, battled illness earlier in the tournament. 그리고 2년 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첼시에 이어 아쉬운 준우승을 기록했죠. 2년 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리버풀에게 무너졌고 Yeah, it's very tough to take this situation. 또다시 2년 뒤엔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맨시티에게 무너졌습니다. Son Heung-min experiences the pain and disappointment of defeat in a final again. 토트넘 구단 또한 무려 17년째 트로피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손흥민을 향한 시선은 냉혹했습니다. 일부는 무관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비웃었고 잦은 부상과 체력 저하가 겹치자 그를 향한 비판은 점점 커져 전 세계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게 되었죠. 거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난의 기사가 수없이 흘러나왔지만 그럼에도 손흥민은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I don't really listen to the outside noise. I know my quality. I know my ability. I've been here 10 years, very consistent, and people can say what they want, but they don't see how I work, how I grow up, and I still think that I have a quality that I have no doubts. 토트넘은 극적으로 유로파 결승에 올랐고 무관을 탈출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기회를 마주하게 되는데 Obviously missing something, the pieces. I'm looking for these pieces to make it this perfect puzzle. 손흥민과 우리 모두가 꿈에 그리던 10년의 마지막 퍼즐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완벽한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저희 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하나 남았죠. 이제는 토트넘 레전드가 맞냐는 질문에 손흥민은 Son, are you a legend now? He already was. Yeah, let's say I'm a legend. Why not? You said once. Only today. You said once you wouldn't call yourself a legend until you'd won a trophy with the club. Look, I mean, 17 years, nobody haven't done it. So with such amazing players, yeah, today's the day.
probably I will say today I'm a legend of this club. So yeah, let's enjoy, let's celebrate. 손흥민은 수없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비웃음도 당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항상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건 바로 그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손흥민의 성공의 비밀은 아닐까요? 저는 사실 매 순간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꼭 들려주진 않아야 되지만 제 자신한테 항상 힘을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야, 좀 나를 막을 수비는 없어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찬스가 온다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경기 전에 제 자신한테 외치는 거는 있어요. 나보다 더 훌륭한 선수들이 정말 경기장에 많고 하지만 이 경기장에서 항상 내가 최고다. 그건 어디까지나 제 주문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내가 최고다, 나를 막을 수비는 없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선수 손흥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씨가 준비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